운동은 운을 바꾸는 움직임입니다. 노년기의 운을 바꾸고 싶다면 오늘 바로 몸을 움직이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노쇠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손쉬운 방법, 바로 근육을 키우고 근력을 강화하는 일이죠. 우리 몸속의 근육 통장을 차곡차곡 채워두는 순간 건강장수의 계단은 한결 가벼워지고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선택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통과한 나라 일본은 1990년대 말부터 고령자의 낙상과 골절이 큰 사회 문제로 떠올랐고 국가와 지역이 함께 근력 강화 프로그램을 보급해 건강 나이 10년 앞당기기라는 놀라운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그 한가운데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의 유일한 한국인 임원 김원경 연구부장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 김원경 작가의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는 노화와 근육을 30년 넘게 추적한 데이터 위에 낙상, 근감소증, 보행장애, 허약 요실금, 이른바 5대 노년 증후군을 정확히 겨냥한 검증된 운동해법을 담았습니다. 나이 들면 자연스레 근육이 줄어든다는 체념을 뒤집고 고령자도 원하는 만큼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실제 지역 실천과 장기 추적 결과로 보여주죠. 중년 이후 우리의 진짜 적은 골다공증이나 치매만이 아닙니다. 의학계는 근감소증, 즉 나이 들며 근육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을 더 근본적인 위험으로 봅니다. 근육이 줄면 보행이 느려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며 면역이 약해져 각종 질병에 취약해집니다. 낙상과 골절, 장기 입원 등은 더 빠른 근육 소실로 삶의 질은 눈에 띄게 꺾입니다. 반대로 근육을 지키면 일상이 바뀝니다. 외출이 자유로워지고 요실금 걱정 없이 약속을 잡고 여행을 떠나는 자기다운 노년이 가능해집니다. 이 책은 말합니다. 연금과 근력 둘 다 필요하지만 노후를 실제로 지켜주는 건 근력이다. 걷기만으로 부족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 집에서 혼자 맨몸으로도 가능한 방법까지 모두 과학적으로 검증된 절차로 안내합니다. 일본의 실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건강 나이를 10년이나 당겼는지, 중년 이후 언제 무엇을 시작해야 하는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습관화할지까지 살아있는 한 내 손발로 내 삶을 걷고 싶다는 마음이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이 바로 근육이라는 진짜 연금을 쌓는 첫 입금이 될 겁니다. 노년의 리스크, 근감소증을 직면하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피부에 주름이 늘고 허리가 조금씩 구부정해지는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는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생각하며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 외적인 변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의 감소, 즉 근감소증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힘이 약해진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줄어들면 그에 따라 걷는 속도가 느려지고 보폭이 좁아지며 균형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낙상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고 골절로 이어지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골절은 단순한 뼈 부상이 아니라 노년의 삶 전체를 바꿔놓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고령자의 상당수는 다시는 이전처럼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병원에 오래 입원하는 동안 근육은 더 빠르게 사라지고 결국 누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삶의 질이 심각하게 악화됩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과정이 단지 몇 개월 만에 급격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2019년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근감소증 환자의 사망률은 일반 노인보다 2배에서 3배나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힘이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에 취약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무너져 당뇨병 위험이 커지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 문제로도 이어집니다. 그러니 근육의 감소는 곧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는 근감소증을 스스로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드니 원래 그렇지 하고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신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를 때 유난히 힘이 들고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버겁고 예전보다 걷는 속도가 확연히 느려졌다면 이미 근력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특히 시니어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체중이 예전과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체중은 같아도 몸 안의 근육과 지방의 비율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60kg이라도 젊을 때는 근육이 40kg, 지방이 20kg이었다면 노년에는 근육이 30kg, 지방이 30kg으로 바뀌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바로 활동성과 건강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을 예방하거나 늦추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은 분명 좋은 습관이지만 걷기만으로는 근육 감소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일본 아이치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6년간의 추적 연구에 따르면 매일 걷기 운동을 해도 악력은 11%, 등근력은 25%, 도약력은 20%, 심폐 기능은 12% 감소했다고 합니다. 걷기만으로는 근육의 질적 저하를 막을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는 하체의 중심 운동입니다.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죠. 실제로 근육 감소는 상체보다 하체에서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체가 약해지면 보행 기능이 떨어지고 보행 기능이 떨어지면 활동량이 줄어들며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약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노년기 건강을 지키는 핵심은 하체 근육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영양 관리입니다. 근육은 단백질에서 만들어집니다. 매 끼니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력이 잘 붙지 않습니다. 특히 단백질은 고령자가 의도적으로 챙겨 먹지 않으면 부족하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근감소증 예방의 시작은 오늘의 작은 실천입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라는 생각은 가장 큰 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펴고 수건을 무릎 사이에 끼워 조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고 그 꾸준함이 결국 우리 노년의 독립성을 지켜줍니다. 일본식 해법, 데이터로 증명된 근육연금. 근육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은 곧 우리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생활 자산입니다. 일본은 이 사실을 일찍 깨닫고 국가적 차원에서 근육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왔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수십 년 먼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선택한 해법은 약이 아니라 바로 운동입니다. 그 중에서도 근력 강화였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 일본 사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고령자들의 낙상과 골절이 급격히 늘어난 것입니다. 골절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고통이지만 무엇보다 골절로 인해 장기 요양 상태에 들어가는 노인이 급증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일본은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의 건강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근력 강화 프로그램의 전국적 보급입니다. 일본 전역의 지자체, 보건소, 요양병원, 지역 노인센터까지 연계해 고령자 맞춤형 운동법을 보급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 연구부장인 김원경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에서 30년 이상 노화와 근육을 연구하며 직접 과학적으로 검증된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국에 확산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낙상 사고가 줄어든 것을 넘어 일본 고령자들의 건강 나이가 무려 10년 이상 앞당겨진 것입니다. 건강 나이란 단순히 오래 사는 수명이 아니라 스스로 움직이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기간을 뜻합니다. 평균 수명이 85세라고 해도 75세부터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한다면 그 나머지 10년은 의미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육 운동을 통해 그 10년을 더 건강하게 보낸다면 노년의 질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원경 박사의 연구는 단순한 이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1989년 일본으로 건너와 학문적 기반을 닦았고 이후 츠쿠바 대학을 거쳐 도쿄 건강장수 의료센터에서 수십 년간 65세 이상 노년층 5만 명을 장기 추적 조사했습니다. 낙상, 요실금, 보행장애, 허약, 근감소증을 묶어 5대 노년 증후군이라 이름 붙이고 이를 예방 개선하기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사실은 고령자도 얼마든지 근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이 나이에 무슨 근육이 생기겠어라고 체념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연령 72세의 참가자들이 3년간 운동을 통해 윗몸 일으키기 횟수를 2배 이상 늘렸고 보행 속도도 12%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나이는 3년 더 먹었지만 몸은 10년 전보다 젊어졌다는 결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본의 근력 강화 프로그램은 단순히 스쿼트, 푸시업 같은 젊은이의 운동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령자 맞춤형 운동을 따로 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자의 무릎과 허리는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무리한 스쿼트나 런지는 오히려 부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 할 수 있는 운동 수건이나 작은 공을 활용한 간단한 동작, 손가락을 접고 펴는 악력 운동 같은 생활형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차별점은 일본 사회가 이 운동을 생활 속 문화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노인주택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근력 운동을 하고 보건소에서는 허약 예방 서포트를 받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서 동네 어르신들에게 운동을 지도합니다. 마치 우리가 마을회관에서 바둑을 두고 노래를 부르듯 그들은 모여서 함께 근육을 지키는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수치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일본에서 75세 이상 고령자 300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운동 습관이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에 비해 생활 기능 저하율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쉽게 말해 같은 나이에 비해 여전히 스스로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은 성공했고 우리는 아직도 근육의 중요성을 외면하는 걸까요? 중요한 차이는 바로 인식입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노년의 삶은 연금과 근력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사회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운동보다 약을 찾는 경향이 강합니다. 김원경 박사가 우리나라에서 강연할 때마다 몸에 좋은 약은 없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호히 말합니다. 진짜 약은 근육이다. 근육이야말로 최고의 연금이다. 일본이 보여준 사례는 분명합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의지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이자 문화적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언제나 개인에게서 출발합니다. 오늘 내 몸을 지키겠다는 결심이 모여 결국 사회적 건강 자산으로 확장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근육을 사치품이 아닌 생존 자산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연금 통장을 채우듯 매일의 작은 운동이 쌓여 근육 통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통장이 우리 노년의 안전망이 되어줍니다. 근감소증, 보이지 않는 노년의 적. 나이가 들면 당연히 힘이 빠지고 근육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정의된 근감소증이라는 무서운 질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로 보행 속도 저하, 균형 감각 약화, 면역력 저하, 낙상과 골절 위험 증가가 이어지고 결국은 장기 요양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2019년 연구에서는 근감소증을 가진 노인의 사망률이 일반 노인보다 무려 2에서 3배 높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나는 단순히 나이 들어 힘이 빠진 걸까? 아니면 근감소증일까? 겉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감소증은 생활 기능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예를 들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고 힘들어지는 것, 평소보다 자주 넘어지는 것, 입맛이 줄고 체중이 빠지는 것, 모두 근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증상을 대부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김헌경 박사는 일본에서 75세 이상 노인 177명을 10년 동안 추적 조사하며 근감소증의 특징을 밝혔습니다. 공통된 특성이 있었습니다. 종아리 둘레가 눈에 띄게 가늘어지고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다리 근력이 떨어지며 골밀도가 저하되고 낙상 경험이 반복적으로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력이 1kg 줄어들면 남성의 경우 요실금 발생률이 3%, 여성은 무려 8%나 증가한다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이 아니라 우리 몸의 전반적 건강과 직결된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근감소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운동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피곤하고 움직이는 게 귀찮아져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줄어든 근육 때문에 다시 움직임이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여기에 단백질 섭취 부족, 각종 만성질환, 호르몬 변화 등이 더해지면서 근육 손실은 가속화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걷기만으로는 근감소증을 막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혈액순환을 돕고 기분을 좋게 하고 생활 습관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매일 열심히 40분씩 걸어도 노인의 악력과 등 근력, 점프력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결국 걷기,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해야만 근감소증을 늦출 수 있습니다. 김헌경 박사는 하체 근육을 특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약해지면 보행 속도가 느려지고 보폭이 줄고 쉽게 지치게 됩니다. 활동량이 줄면 식욕도 떨어지고 영양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근육 손실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하체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면 보행 기능이 회복되고 활동량이 늘어나고 식욕이 살아나면서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양과 운동의 병행입니다. 일본에서 75세 이상 근감소증 환자 155명을 대상으로 4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영양만 보충하거나 운동만 한 경우 근력 향상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영양 특히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운동을 병행한 그룹은
근육량과 근력이 동시에 유지되었고 보행 기능까지 개선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단백질을 챙겨 먹고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고 보행 기능을 의식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근감소증 예방의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김원경 박사는 특히 근육량보다 중요한 것은 근력과 보행 기능이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히 몸에 근육이 붙었다는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근육이 실제로 힘을 내고 걸음을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가 개발한 운동법은 대퇴사두근, 장요근, 정경골근, 복근 등 보행과 직결된 근육을 집중적으로 강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교훈은 이것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다. 근감소증을 단순히 노화의 일부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근감소증은 조기에 발견해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치료법은 약이 아닌 운동과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근육은 최고의 연금, 생활 속 실천법. 돈을 모아 연금을 준비하는 것은 누구나 아는 노후 대비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자 김원경 박사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연금도 중요하지만 근육이야말로 진짜 연금이다. 아무리 두둑한 통장을 가지고 있어도 몸이 약하면 그 돈은 병원비로 흘러나갈 뿐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몸이 튼튼하면 적은 돈으로도 자유롭고 활기찬 노년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노년의 삶을 결정하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근육 통장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근육연금을 어떻게 쌓아야 할까요? 김원경 박사가 강조하는 것은 생활 속 근력 운동의 습관화입니다. 젊은 사람들의 격렬한 운동을 흉내낼 필요도 비싼 운동기구를 살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령자에게는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작고 안전한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를 기다리며 손가락 마디를 굽히는 간단한 체조만으로도 악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악력은 단순히 물건을 잡는 힘을 넘어서 노인의 건강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병뚜껑이 잘 안 열린다면 그건 병뚜껑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손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가락 힘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생활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유용한 방법은 무릎 사이에 수건이나 쿠션을 끼우고 조이는 운동입니다.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고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도 눈을 감고 조용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골반 근육을 강화해 요실금 예방에 큰 효과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요실금으로 불편을 겪지만 부끄러워 말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동작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잠깐씩 무릎을 펴거나 설거지할 때 엉거주춤 자세를 취하는 것도 훌륭한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양치할 때 3분 동안 무릎을 살짝 굽힌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6분씩 다리 운동을 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큰 마음 먹고 헬스장에 가야만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생활 그 자체가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원경 박사가 강조하는 운동 중 하나는 항중력근 강화입니다. 항중력근은 이름 그대로 중력을 이겨내고 우리 몸을 똑바로 세워주는 근육입니다. 척추, 기립근, 복근, 둔근, 종아리 근육 등은 모두 우리가 직립보행을 유지하고 자세를 반듯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근육들이 약해지면 몸이 구부정해지고 보폭이 줄어들고 금세 피로해집니다. 그러니 나이 들어도 당당하게 걸으며 활동적인 삶을 살고 싶다면 항중력근을 꾸준히 단련해야 합니다. 생활 속 작은 운동 외에도 걷기와 근력 운동의 병행은 필수입니다.
걷기는 혈액순환을 돕고 전신 건강을 지켜주지만 그것만으로는 근감소증을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10분 정도 근력 운동을 한 뒤 바로 밖에 나가 걷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렇게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이어서 하면 근육 강화와 체력 유지에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김원경 박사는 적정 기준은 남이 아닌 나 자신이라고 강조합니다. 운동을 몇 회, 몇 세트 해야 한다는 정해진 기준은 젊은 사람들에게나 필요합니다. 고령자는 제각기 다른 몸 상태와 과거의 생활 습관, 질병 이력, 체력 수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힘들다, 조금 땀이 난다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힘이 덜 들고 동작이 수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운동 강도가 올라갑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습관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으면 아무리 운동을 해도 근력이 잘 붙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단백질 흡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 콩류 등 우리 식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처럼 생활 속 작은 실천인 손가락 체조, 수건 끼우기, 엉거주춤 자세, 걷기와 근력 운동 병행, 단백질 섭취, 이 모두가 쌓여서 우리의 근육 통장이 됩니다. 연금은 한 번에 목돈을 넣을 수 없듯이 근육 역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작은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이 쌓이면 어느새 든든한 노후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연금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은행 통장 속 숫자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속 근육 통장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근육이야말로 평생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연금입니다. 근육은 나이보다 강하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노화입니다. 흰머리가 늘고 주름이 깊어지고 예전 같지 않게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변화를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여야만 할까요? 저자 김원경 박사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운동은 운을 바꾸는 움직임이다. 다시 말해 나이 들수록 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바로 근육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근육이 연금보다 강하다는 단순히 운동을 권하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노년기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입니다. 약이나 돈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5대 노년 증후군, 낙상, 요실금, 보행장애, 근감소증, 허약을 어떻게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를 수십 년간의 연구와 수만 명의 데이터를 통해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근육은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나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70대, 80대 어르신들도 꾸준한 운동으로 윗몸 일으키기 횟수를 2배로 늘리고 보행 속도를 되찾고 다시 스스로 시장을 보고 여행을 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먹고 실천한다면 몸은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의 몸은 지난 수십 년간의 생활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몸은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 10분간의 작은 운동이 내일의 보행 속도를 지켜주고 10년 뒤에 독립된 일상을 지켜줍니다. 돈을 저축하듯 근육도 매일매일 쌓아야 합니다. 연금 통장은 숫자로 남지만 근육 통장은 곧
나의 힘, 나의 걸음, 나의 자존심으로 남습니다. 결국 나의 노후를 가장 강력하게 지켜주는 연금은 통장이 아니라 바로 내 몸속 근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60이든 70이든 심지어 80이 넘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크고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입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조였다 풀기, 버스를 기다리며 손가락 체조하기, 설거지할 때 엉거주춤 자세 유지하기, 이 단순한 동작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삶을 자유롭고 활기차게 바꿔줄 것입니다. 김헌경 박사의 말처럼 살아있는 한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움직이며 살고 싶다는 단순한 소망은 이제 꿈이 아닙니다. 오늘 시작하는 작은 운동 습관이 그 소망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금 내 몸의 힘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계단이 점점 힘들고 사소한 일에도 피곤함이 몰려오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근육이라는 진짜 연금을 쌓아보시길 권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좋은 책방이 더 많은 건강의 지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바꾸는 책 한 권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